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약 3주 전쯤에 영상 댓글로 그때 당시 XRP가 2,800원에서 2,900원 정도를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XRP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거나 이제는 팔아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말씀들 많이 해주셨었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투자 시장 중에서 특히나 코인 투자 시장에서는 기술과 정보력, 분석력 정말 중요하지만 투자 심리를 정말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법이라고 하면은 마음심에 법자를 쓰죠. 투자 시장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투자 시장을 대하는 방법도 그리고 냉정하게 현재 투자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 XRP 중요 내용과 함께 같이 한번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 뉴스가 정말로 많습니다. 비트코인 ETF 들어오고 알트코인들도 펌핑 나오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지나가는, 근데 나중에는 그때 그게 진짜였구나 이럴 만한 이야기, 지금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결제 인프라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인 거고, 기존에 느린 은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코인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펌핑 알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인프라 한복판에서 조용하게 판을 바꾸고 있는 중인 거고, 오늘 영상 통해서 왜 리플이 유럽에서 미카 라이선스를 따르는지, 미국 연준의 ISO 20022 도입이 XRP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어떤 기회를 말을 해주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 그러니까 페드가 ISO 2022라는 새로운 국제 결제 메시지 표준을 공식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결제망 그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디지털 메시징 시스템으로 전환됐다는 뜻이고요. 기존에는 은행 간의 자금 이동 자체가 엑셀 파일 주고받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API로서 실시간 통신하는 것처럼 디지털 코드로 바로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ISO 2022 메시지 체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딱 몇 개뿐이고요. XRP, 스텔라, 알고랜드, 퀀트 같은 극소수의 코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핵심은 실제로 결제망에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점인 거고, 그거를 이미 실제 사용 구현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XRP 그리고 바로 리플넷입니다. XRP가 리플넷 안에서 ISO 메시지를 기반으로서 실시간 송금과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이거는 이미 여러 가지 국가에서 금융기관들과 연결되면서 테스트랑 상용화까지도 진행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준의 ISO 전환은 단순하게 미국 내부 결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XRP 같은 실제 사용 기반의 블록체인들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더 깊게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 밖에서 활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첫 번째 관문 자체가 열린 겁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이미 ISO 구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서 가장 빠르게 결제 백엔드에 녹아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금융 백엔드 자체의 프로토콜 전환, 완전한 시대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XRP가 단순하게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요. 앞으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XRP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은 최근에 XRP는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4,000원 근처까지도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다시 눌림목을 형성 중에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런 조정들이 단순한 하락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모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지금 주목하셔야 될 구간은 딱 하나입니다. 3,500원에서 3,800원 사이, 이 구간 같은 경우는 FVG, 즉 공정가치 격차 구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승 자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뚫려버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은 보통 이런 구간들을 한번 다시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자리 근처까지도 내려온 상황인 거고, 조정 속에서 기술적으로 매수 타점으로서의 유효성이 살아있는 구간인 겁니다. 게다가 RSI도 아직까지 65 수준이기 때문에 과열도 아니고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한 상태겠죠. 이제부터 기술적인 이유에 구조적인 시너지가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ISO 2022 도입이라거나 미카 라이선스 추진 같은 흐름들 모두 XRP의 실제 사용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매수냐 매도냐를 따지는 구간이 아니라요. 기술적인 흐름 위에서 실제 사용 서사가 겹쳐지는 이런 시기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눌림 구간 자체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매수 타점이기도 하고 중장기 포지션을 쌓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는 단순하게 상승할까 하락할까 따질 시점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가격을 보는 구간이 아니라 포지션을 만드셔야 되는 구간인 거고, 미국은 ISO 2002로서 결제망 언어를 바꿔가고 있고요. 유럽은 미카로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XRP는 브릿지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아직까지 이런 흐름들 완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진짜 투자자라면 이런 조용한 구조 전환기에서 먼저 움직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보통 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렇게 깨닫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전 전략 간단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타점은 3,500원 부근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00원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500원 구간. 그래서 중요한 건 비중 조절일 겁니다. 지금은 한 방에 몰빵할 자리가 아니라 시간을 나눠가지고 분할로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먹는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XRP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그냥 단기 펌핑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올리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면만 보시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몇 개만 이어보시면 지금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흐름은 바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이더리움에서는 고래 움직임이 더 본격화되고 있고, LD캐피털 산하트렌드 리서치 측에서 5,284만 달러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입금했습니다. BTCS, 샤프링크, BTC 디지털 같은 나스닥 상장사들이 수천 개씩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고 있어요. 특히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단일 기업 보유량이 28만 개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냥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법과 정책입니다. 미국은 지금 클래러티 법안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라는 법인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디파이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디파이 죽이는 법안이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니스왑 같은 덱스에게 코인베이스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에서는 디파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법률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 룩셈부르크의 리플 페이먼트 유럽 법인까지도 설립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프라 사업자가 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리플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어서 정치랑 글로벌 패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강력하게 발언했죠. 시장 안 여는 나라에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돌아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은 글로벌 무역 리스크를 키우고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더 주목받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티그룹과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이런 메이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거래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도권의 자산 운용 구조 자체가 암호화폐를 품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고,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고래가 움직이고 법이 바뀌고 은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과연 뭘 봐야 될까요? 단순하게 가격만 쳐다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흐름들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뉴스는 단순히 들을 게 아니라 읽고 이어 붙여야지 방향성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그리고 불과 3주 전 이야기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은 그때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제 영상에 XRP에 대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의견을 남겨주시든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 자체가 투자 시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온도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XRP는 2,000원대 후반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었죠. 시장 분위기도 싸늘했고 댓글에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XRP 다시 1,000원대로 내려간다. 100원 간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정말 냉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구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XRP를 중장기적으로 믿고 보유하시는 분들, 아마도 저를 응원을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XRP를 손절하거나 이미 떠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라는 존재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마냥 좋게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XRP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주에서 3주 혹은 한 달 이상 가격이 재미도 없고 하락만 반복되면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 역시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지는 걸 저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한 번만 시장을 멀리서 넓게 펼쳐서 바라보면은 그런 흐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하락 없이 조정 없이 거래량도 없는 그 지루한 시간을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오를 수가 없는 거고, 천년 만년 우상향만 하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겪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다렸던 그 반등의 시기, 그게 과연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이 속상해서 매도하고 결국에 시장을 떠나는 바로 그 타이밍,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정말로 XRP가 1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3주 전만 해도 XRP는 3,000원대였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약 33배가 올라야지 1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4,000원이 넘었죠. 이제는 약 25배만 오르면 되는 거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2020년 3월 19일 XRP는 약 160원이었고요. 지금 XRP가 4,000원이라면 이미 25배가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 공포의 시기에 16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저점에서 매수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에게는 반등이, 상승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결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로 XRP가 현실적으로 1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과연 언제가 될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